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은 단연 암이겠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완치율은 상당히 높아졌지만은요, 암 치료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암보험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이렇게 누구에나 꼭 필요한 암보험을 간편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 집중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이어서 재진단 암 그리고 일시금 암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또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보험플랜 119 암보험 특집입니다. 암보험에 대한 모든 것 알아가시고 든든하게 준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전화번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간편하게 암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암보험을 가입할 때 체크 포인트 안내해드릴게요.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은 암보험 가입할 때 큰 도움이 되시라고 암보험 가입 꿀팁들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나라 사망률 1등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암입니다. 2등, 3등은 뇌질환, 심장질환, 4등 같은 경우는 자살인데 우리나라 정말 이제는 유병장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길게 살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망률을 담당하고 있는 암도 미리미리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의료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암보험을 설명해 주기로 했는데 왜 의료실비를 설명했냐?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료실비가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용 목적이랑 예방 목적,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고요. 치과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 그리고 정신질환, 임신, 출산, 그리고 고의적인 사고나 자해, 자살 이렇게 의료실비에서 단돈 10,000원, 뭐 20,000원 정도만 나이대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단돈 10,000원, 20,000원만 낸다 하면 이거 제외하고 전부 다 보상이 됩니다. 그렇단 말이면 즉 암도 의료실비에서 보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빼고 다 보상하기로 했으니까 암도 보상이 돼야겠죠. 저희가 암에 발병이 돼서 입원, 통원, 약국 갔을 때 자기부담금 가입 연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부담금만 빼고 암도 의료실비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의료실비에서도 보상이 되는데 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실비에서는 치료비는 해당되지만 휴업 손해비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 전세 대출도 내야 될 거고 아기 학자금도 내야 될 텐데 암에 발병이 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 실비에서 암에 대한 치료비는 자기 부담금 10%, 20%만 빼고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게 생활비 이런 자금들이 없기 때문에 의료실비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암보험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암 치료비가 의료실비로 부족할 수도 있으세요. 암 치료비가 많이 저렴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귀암이라든지 특정암 같은 경우들은 우리 일반 의료실비 5천만 원 돈에서는 치료비가 조금 버겁다. 그리고 추후에도 또 이제 요양병원에도 다니셔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암진단금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시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의료실비는 성결제 후 보상을 지급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당장 목돈이 없다면 치료를 받기 힘들겠죠. 다만 암진단금 같은 경우, 암보험 같은 경우 진단만 받으면 바로
지급이 되니까 먼저 결제하신 다음에 후에 다시 또 의료실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실비를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암보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암보험 가입 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으로 가입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진단금은요,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입원 치료하던 통원 치료하던 항암 치료하던 수술하던 상관없이 지급이 되는 반면에 암 입원 일당은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인해서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10만 원 혹은 20만 원 주겠습니다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 암 입원 일당은 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기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직접 치료라는 단어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요즘에는 지급이 불발된 사건이 발생돼서 조금 꺼림칙한 특약이지 않을까 싶고요.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보다는 가성비로도 봤을 때 암 진단금, 우리 어차피 수술비, 항암 치료비들은 의료실비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해줍니다. 때문에 우리 진단금만 가져가셔도 충분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암 같은 경우 사실상 10대, 20대, 30대가 발병될 확률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극히 드물거든요. 그랬을 때 보험료는 정말 저렴하게 갱신형으로 준비하면 10,000원 미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하지만 암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위험률도 점점점 증가하겠죠. 때문에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게끔 보험료 폭탄이 돼서 돌아오니까 반드시 지금부터라도 지금 돈 조금 아끼자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특정 소외감 및 유사암 살펴보기입니다. 특정암이랑 유사암 같은 경우는 암에 보험이 있어서 내가 암에 발병이 되면 3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면 3천만 원을 받아야 될 텐데, 뭐 유사암 예로 들어서 갑상선암은 600만 원만 주겠다, 이런 특약들이 잘 구성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 혹시나 모르시겠다면 증권을 그대로 한 번만 읽어 보시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특히 이 특정 소외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난소 자궁, 암들이 있잖아요. 생식기 암들이 있는데, 이런 특정 소외감 같은 경우는 50%만 주겠다, 이런 보험 증권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보험은 꼭 피하시고, 난소암이든 자궁암이든 유방암이든 갑상선암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통일된 금액을 주는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하셔서 암보험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유병력자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유병력자인 분들은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더라도 남들보다 좀 더 비싸게 내셔야 되는데, 유병력자들은 가입이 까다로워서 가입이 안 되셨던 분들은 3개월 이내에 병원 가신 적 없으시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없으시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이나 입원 및 수술력만 없으신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세요. 그런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금액은 유병력자 플랜은 아니고요. 일반체, 건강체이신 분들로 산출이 된 거고요. 유병력자 분들은 별도로 또 따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상품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암진단금 2천만 원, 유사암 진단금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암진단금이든 유사암이든 상관없이 2천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암의 발병이 됐을 때, 특히 유사암인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도 2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 거 암보험에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싶으신다, 혹은 암보험이 아예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일한 기회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보험사들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 회사들이 유사암을 2천만 원 주는 걸로 지금 올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이 유사암이 2천만 원인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달이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혹시나 암보험을 미리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조금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만큼 또 중요한 게 보험료일 텐데, 20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이고요. 30세 여성은 26,181원부터 60세는 38,948원. 비교적으로 암진단금 치고 비갱신형 치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저희집 환급형으로 납입 기간 동안 저희집 환급형으로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남자분들은 25,000원부터 64,000원. 남자분들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여자분들에 비해 훨씬 더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드리자면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병력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유병력자들도 수월하게 가입 가능하다.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부분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건 뭐냐면 저희가 실비는 있으신데 예를 들어 암보험도 없고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도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뇌질환, 심장질환도 같이 준비할 수 있으니까 보장 범위가 넓을 때 암보험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상담 내용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라이프 플랜 강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금 건강하신 분들부터 병력이 하나라도 있으신 유병자 분들까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게 이 암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입 시 범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쉽지만 이번 달까지만 일반암과 유사암 2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상품도 저희가 추천을 받아봤고요. 자, 조병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일반암도 유사암도 2천만 원으로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유병자분들이 가입하려면은 네. 보험료 좀 비싸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금액 같은 경우는 건강체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고요. 통상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금액보다 1.5배 정도 좀 더 비싸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병력자 분들도 유사암이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이 기회를 조금 잡으셨으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병력이 있으시면은요 보험료 조금 비쌀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신 게 암보험인데 이 암보험과 같이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허혈성 심장 질환 이렇게 폭넓은 2대 질환 보장도 함께 묶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3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셨었거든요. 근데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해율이 엄청 높거든요. 사실 근데 손해율이 높다는 거는 고객들이 받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손해율이 높은 좋은 상품이에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지금 회사마다 조금 기준은 다르겠지만 일부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은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더 넣어드릴 수 있고요. 네, 몇 주 전까지는 2대 질환도 3천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보험사의 손해 때문에 이게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서둘러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암보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자, 암 진단비는 되도록이면 크게 그리고 비갱신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고 또 유사암까지 크게 가입하시는 걸 권유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요 이미 있으신 분들도요 암보험의 범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고 또 유병자 분들도 이번 달이 마지막 기회인 유사암 2천만 원까지 가져가는 걸로 좀 보완을 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면서 생기신 모든 궁금증이나 또 내 보험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많이 연락 주시고 상담도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재진단암 그리고 일시금암입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단 네. 주제를 보니까 일시금암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네. 진단비 한 번 받는 그 암보험인 것 같고요. 네. 재진단암은 암에 또 걸렸을 때 받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도 해주시고 장점도 파헤쳐 주시고요. 각각의 상품도 한번 추천을 받아볼게요. 네, 요즘에 유사암이 이제 계속 축소가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맞아요. 확 많아졌다가 예. 아마 이제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 줄이는 거를 저희한테 미리 말해 주는 게 아니고 통보식으로 이번 주에는 또 H사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유사암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암보험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고요. 예. 또 암보험 문의하시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재진단암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입해야 될까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어떤 분들이 재진단암을 가입하시고 어떤 분들은 재진단암을 가입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내가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을 좀 선택하기 오.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예. 근본적인 부분을 좀 파헤치고자 뭐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네. 사람마다 중요한 게 다를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럼 네. 일단 재진단암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은 재진단암이 뭔지를 아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재진단암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재진단암이라는 거는요. 첫 번째 암이 일단 먼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발병한 그 날을 포함해서 1년 후에요. 잔여암, 남아있는 암이 있거나요. 원발암이라는 건 새로운 암이죠. 암이 새롭게 발전되거나요. 전이암이라는 거는 또 다시 새롭게 전이되는 암이고요. 또 암이 완치가 됐는데 그 암이 또 다시 재발되는 암. 이 네 가지 암이 발견됐다 하셨을 때 계속적으로 납입보험료 가입한 금액만큼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를 재진단암이라고 하잖아요. 종류가 다양해서 조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그냥 암이 다시 걸리면 준다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암이 남아있어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 되는데 예. 단지 그 암이 유사암, 기타 피부암, 갑상생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거면 안 되고요. 회사에 따라서는 남자 전립선암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 경우일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1년 이후에 암이 남아있거나 재발했을 경우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투병 기간이 1년이 더 넘을 수도 있고 이거 가입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네. 있어요. 그러면 생각만큼 좋죠. 가입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거를 망설이시게 되시느냐? 일단은 예전이랑 제가 바뀐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가입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일시금만 넣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왜요? 옆집 엄마는 3천만 원 넣었는데 한 5천 원밖에 안 올라가던데요. 맞아요. 비교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는 이 담보들이 대부분 3년 갱신이었고요. 그리고 이 재발하시는 기간이 2년이었어요. 예. 그러면 3년마다 갱신되면서 납입보험료 오르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갱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웬만하면은 갱신을 피하잖아요. 보험이라는 거 자체를요. 네. 갱신하는 거는요. 보험사 지금 계속 손해를 높다 방송에서도 하고 뉴스에서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갱신형 상품은 보험사에서 납입보험료를 내가 그냥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지 못하는 나는 그냥 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비갱신을 관점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전과 달라진 조건 자체는 1년 갱신으로 바뀐 거고 비갱신이라는 거. 그래서 예. 좋은 건 맞고요. 대신에 암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전이랑 비교해서. 왜냐? 고령화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생존율 또한 높아졌어요. 왜냐? 의학이 그만큼 발달했고요. 아이러니하네요. 암도 많이 생기고 또 네. 빠르게 치료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전보다는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강검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생존율도 증가했고요. 그렇다면 언제 내가 재진단암을 가입하고 언제는 가입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연령에 따라서 가성비라는 걸 측정을 하셔서 계산을 하는 법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가성비 중요하죠. 네네.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여러 회사를 시점으로 해서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60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가성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60세요? 네. 예. 60세 이후는 재진단 암을 가입을 할 만해요. 예. 그런데 그 이하는요, 1회한에다가 더 집중적으로 넣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으세요. 그러면은 60세가 넘어가면은 보험료가 더 좀 부담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일까요? 네. 그러니까는 예. 예를 들어서 45세 남자 기준으로 따질게요. 45세 남자 기준으로 일시금 암 보험료랑 재진단 암 보험료를 따졌을 때 재진단 암 보험료가 약 2.5배가 나와요. 아, 예. 그러면 재진단 암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일시금 암 보험료를 한 번 받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암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재진단 암 보험료 본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 이상 암이 발병이 돼야지 그걸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본전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했을 때 차라리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시는 게 조금 더 나에게는 확률적으로 높은 계산법이고요. 예. 그런데 또 60세 이상 되시면은 남아 있는 그 자녀 수명률 있잖아요. 그게 좀 작고요. 그런 걸 계산했을 경우에 거진 1대 1.5 정도가 되세요. 예. 그래서 60세 이상은 재진단 암도 넣어볼 만하다. 그러니까 60세를 기점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우리가 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지는 시점이 딱 60세인 거네요. 재진단암 보험료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재진단암 보험료는 60세를 기점으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는 넣어볼 만하고 그 이전에는 그래도 일시금 보험료로 좀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해드려요. 이거는 예. 순전히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제가 접근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좀 많은 상품들 중에서도 오늘 몇 가지 좀 추천을 주신다고요? 네네. 일단은 제가 한 3가지 회사를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A사, B사, C사 정도로 제가 해드렸고요. A사, B사는 내용은 똑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암은 1,000만 원만 넣었어요. 그리고 재발암은 2,000 이렇게 넣은 내용이고요. A사는 49,000원이고 B사는 6만 원인데 이거는 60세 여성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에요. 납입보험료가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이고요. A사가 한 11,000원 정도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 A사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특징은 A사는 완전 건강체만 좀 인수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하지 못하신 분은 B사로 넘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무해지 한급형,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한급금이 없어요. 근데 B사는 일반형이에요. 무해지 한급형이 없어요. 그리고 인수가 전반적으로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고혈압 약을 드신다든지 당뇨약을 드신다든지 인수가 되시는 부분이세요. B사는요. 그리고 C사를 별도로 해드렸는데 C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암이 1,000만 원, 그리고 재발암이 1,000만 원인데 지금 납입보험료가 9만 원대가 나오죠. 엄청 비싸죠. 그러네요. 이거는 유병자 상품이고요. 지금 인수가 좋고요. 암에 걸렸어도 가입이 되시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 상품이시고 인수 자체는 부담보도 없이 모두고지 상품이 아니세요. 그래서 인수가 좋기 때문에 대신에 납입보험료가 비싸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입 연령을 보면요. 당연히 A사 같은 경우는 완전 건강체만 준비가 되시잖아요. 연령도 65세까지. B사는 75세, C사 75세.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20년 납, 15년 납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또 30년 납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65세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나 95세까지만 보장받으면 돼. 이러시는 분들 30년 납 설정하시면 되세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 C사 같은 경우는 갱신형 너무 납입보험료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하셨을 때. 유병자 상품이니까요. 그러면 갱신형 20년 갱신, 30년 갱신, 10년 갱신 이런 식으로 갱신형 선정하실 수도 있고요. 다 조건은 똑같아요. 1년 이후에 원발, 재발, 전이, 잔여암에 대해서 1년마다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맞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주세요. 장점과 단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장점과 단점 해드리면 일단 A사는 보험료가 저렴하죠. 저렴한 거고요. 단점은 인수 기준이 좀 타이트해요. 그래서 건강체만 좀 인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복용에 대한 인수 기준이 좋아요. 그리고 30년 갱신 설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정쩡한 연령대 있으시잖아요. 납입
을 만약에 A사 같은 경우는 60세예요. 62세예요. 이런 분들은 15년 납, 20년 납밖에 설정 못하시면 납입보험료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런데 B사 같은 경우는 30년 납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B사는. 네. 그러니까 납입보험료가 좀 줄어드는 효과 있으시겠죠. 그리고 무해지 상품이 이제 단점은 무해지 상품 아니라서 A사보다 좀 비싼 거고 있고요. 또 A사나 B사나 모두 고지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예. 부담보 인수는 되시는 상품은 맞고요. C사 같은 경우는 간편고지예요. 부담보 없어요. 내가 몸에 어디 한 군데 다 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대부분 보험사들이 안보험 가입할 때 그 부분 부담보 잡아요. 그쵸? 예. 그런데 부담보 없어요. 그리고 갱신형, 납입보험료 너무 부담스러우면 갱신형 선택 가능하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죠. 그렇죠. 60세가 넘어가시면 병력이나 그렇죠. 이렇게 좀 보험 가입 어려울 때에는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게 다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6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재진단암이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그럼 좀 젊으신 분들 일시금암 있잖아요. 이것도 네, 네. 몇 가지 추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일시금 안보험으로 제가 한 3가지 안보험사 비교해봐 드리면요. A사, B사, C사 똑같이 해봐 역시 세 가지요. 드리면 네. 일단은 A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90일 후에 100% 그리고 약보증에 대해서도 인수가 좋아요. 그리고 75세까지 인수도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인수는 잘 해주지만 인수를 잘 해주는 만큼 부위별 부담보도 많이 잡아요. 그런 거 있고요. 또 B사 같은 경우는 3대 진단 시 납입 면제예요. 암 진단 시, 뇌졸중 진단 시,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납입 면제예요. 그리고 저렴한 보험료, 그리고 약 복용에 대해서 인수도 나빠요. 그래서 타이트한 인수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뇌졸중이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시에도 납입 면제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약 복용, 고혈압약 드시거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수를 안 하시겠죠. B사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B사는 그렇고요.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암만 들어갔는데 당뇨에 대한 인수가 좋아요. 대부분 이 세 회사가 다 이제 무해지 환급형이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근데 무해지 환급형이 당뇨에 대해서 인수를 잘 안 해요. 왜 기본 할증 인수를 대부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뇨에 대해서 일반 플랜이랑 똑같이 인수를 하고요. 무서류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해요. 그런데 단점은 A사나 B사 같은 경우는 납입이 끝나고 나서 환급률이 거의 뭐 100%다. 이런다고 하면 A사나 B사에 비해서 해지 환급률 자체가 많이 낮아요. 역시나 좀 장단점들이 있었네요. 오늘 네네. 재진단암 그리고 일시금암 각각 좀 살펴봤는데 네. 일단 재진단암이 60세 지금 넘어가신 분들이나 뭐 암보험 이미 있으셔도 그런 분들도 추가로 원하실 것 같고 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재진단암 좀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네. 계실 것 같은데 네. A사와 B사와 C사 중에 재진단암은 어떤 거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A사 추천을 해드리죠. A사가 좋은 그럼 이유를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건강이 받쳐주신다면 납입보험료가 저렴하시기 때문에 연령 그 안에 들어가시고 건강 받쳐주신다면 A사를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A사가 안 되시면 B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B사가 안 되신다면 C사를 고려하시는 게 가성비랑 인수적인 부분에서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성비 측면에서 A사에서 B사, C사 순서대로 말씀해 네네. 주셨고요. 가입이 가능하다면 A사가 가장 좋겠네요. 그럼 네네. 일시금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암보험 이 중에서도 세 가지 상품 중에 마지막 추천 주시죠. 네, 일단은 B사 상품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시 납입 면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A사나 B사나 총 납입하는 보험료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납입 면제 부분 때문에 일단은 먼저 B사로 노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B사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A사로 갔다가 C사로 가시는 게 맞고요. 세 회사가 다 납입 보험료는 비슷해요. 그리고 암만 만약에 나는 암만 필요하다 하셨을 경우엔 A사도 나쁘지 않아요. 일반암 같은 경우에 일시금암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단 비보험사가요. 보험료는 비슷하지만 납입 면제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 진단받으면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는 기능이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B사 추천 주셨고요. 만약에 내가 딱 암 보장만 원한다 하시면 A사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지문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요. 나에게도 재진단암 암이 필요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은 어떻게 좀 보장이 잘 갖춰져 있을지
있을지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요, 저에게 연락 주신 다음에 꼼꼼하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래 하단에 2가지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간단하게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걸려온 전화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예, 제가 나이가 47살이에요. 예. 근데 이제 보험을 3개 정도 들고 있는데 보니까는 잘 들여져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뭐 갱신형도 예. 있는 것 같고 뭐 금액은 괜찮은데 예.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연락 너무 잘 주셨고요. 2016년도부터 차례차례 3가지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네. 이렇게 내 보험 확인 받아보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시고요. 예, 예,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잘 봐드리겠습니다. 47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혹시 아프시거나 가족력,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그래도 따로 챙기고 싶은 보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보장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TV를 보면은 암보험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실비보험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예. 나이가 있으니까 뭐 뇌출혈, 예. 뇌뭐 그런 거 심근경색 그런 것도 혈관 질환 좀 쪽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요. 맞아요. 그러면은요, 저희가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에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7 되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총 3건 가지고 계신데요. 메리츠 화재 3대 질병 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동부 화재의 운전자 보험 그리고 우체국 종합보험 모두 2가지 보험 80세 만기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는 22만 원 정도고요. 문의사항과 함께 확인하시죠. 자, 아직은 건강하신 40대 여성분의 보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일단 건강하시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보험 안에 좀 갱신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고민이라고 하시고요. 필요한 보장들 잘 갖춰져 있는지 조병욱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메리츠 화재 3대 질병 보험 있으시고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운전자 보험 있으시고 우체국에 이제 종합보험 하나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부터 하나씩 잘 살펴봐 드리자면 메리츠 화재에는 3대 질병, 암, 뇌, 심장 잘 준비되어 있으시고 동부화재는 운전자 전문 특화로 이제 준비되어 있으시고 우체국에는 실비랑 뭐 상해보험, 조그만 소소한 수술비 특약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무 병력도 없으시다 가정하에 메리츠 화재랑 동부화재 운전자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우체국 거 상품 같은 경우는 좀 감액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일단 메리츠 화재 그 3대 질병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장 구성은 정말 괜찮으세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저해지 환급형이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보험을 해약하려고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해지 환급형이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세요. 일단은 지금 나이치고 3대 질병이 10만 원이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납입 기간이 30년 납이세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10년 더 길게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정리하셔서 더 저렴한 상품으로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사실 운전자 보험은 우리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인 책임을 커버해주는 보험이에요. 근데 사실상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발생률도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거 메리츠 화재처럼 3대 질병이랑 같이 묶으면 운전자 보험은 3,000원, 4,0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세요. 근데 지금 거의 뭐 4만 1,000원 정도 내고 계시니까 10배 정도 내고 계신 거거든요. 이거 다 적립보험료고 만기 환급형인데 이거 지금 굳이 3, 4,000원 낼 거를 4만 1,000원씩 3만 5,000원 정도 더 내가지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그 의미가 없으세요. 적립보험료도 빼셔야 되고요. 과감하게 정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과 같은 경우는 실비는 되게 좋으세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보다 더 좋고 한데 여기에 조금 적립금이 들어가져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감액해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의료 실비는 살려가고 3대 질병이랑 운전자 보험을 같이 묶어서 준비하면 한 10만 원대로도 지금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끔 준비하실 수 있는데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은 비슷한 보험료를 내더라도요. 30년 납이셨던 거를 지금 20년 납으로 다 바꿔드리니까 예. 그냥 보험료도 대체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저렴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납입 기간도 10년 줄어들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효율성이 그 차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리모델링에 가시는 게 고객님한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평생 동안 앞으로 좋은 보험을 들고 가시려면은요, 이렇게 건강하실 때 문제가 있는 보험 빠르게 정리하고 새롭게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메리츠화재 증권과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 너무 좀 가성비가 떨어지게 준비해 놓으셔서 과감하게 네. 지금 정리 의견을 드렸고요. 네. 갱신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필요한 모든 보장을 넣어드렸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저희가 제거를 해서 보험료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무려 10년치의 보험료를 앞으로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갱신이 고민이시거나 가입해 놓은 보험이 좀 어떤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거나 문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네.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제가 71년생 남자인데요. 예. 이제 그 와이프가 그냥 사인만 하라 그래서 네, 그냥 사인한 제약인데 보험 내용도 잘 모르겠고요. 네, 이게 잘 내고 있는 건지 그냥 돈만 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아내분을 믿고 이렇게 가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해보는 작업은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네네. 지금 뭐 40대 정확히 한 중반 정도 되신 건가요? 아, 49살이에요. 내년에 40대 50대요. 후반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건의 보험 가지고 계신데 일단은요, 지금 아프신 곳이나 혹은 병력 있으실까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네. 그럼 지금 보험료는 어떠세요? 보험료는 이게 솔직히 비싼지 싼지 잘 모르겠어요. 15만 그 원 정도 기준이 좀 되는데. 애매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보장 대비 보험료 적절한지까지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지금 40대 후반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메리츠화재의 알파 플러스 보험 20년 납으로 준비 중이시고요. AIA 원스톱 암보험 그리고 삼성화재의 유비무한 보험까지 준비해 주셨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5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남성분의 보험 보장이 적절한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일단 아내가 가입해주고 그냥 믿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 오셨다고 하는데 한 번쯤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지문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세 가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납입보험료는 납입하시는 연령대에 비해 하셔서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세요. 많은지 적은지 모르신다고 하셔서 일단 말씀드리는 네네. 거고, 일단은 보험 자체가 암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으세요. 예. 첫 번째 문제는 아. 그거고, 이제 네. 두 번째는요, 지금 메리츠화재 알파 플러스 상품을 2012년에 넣으셨는데 이거 굉장히 잘 들어가셨어요. 내용이 보시면은 알차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메리츠 같은 네. 경우는요. 그리고 상품 자체가 이제 3년 갱신으로 실비가 100세까지 계속 가시는 내용이세요. 그리고 네. 내용 안에 보시면은 적지만 진단비들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으시고요. 실비도 들어가 있으시고. 하지만 이 실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부터는 납입보험료가 좀 오르실 거예요. 왜냐면 50대부터는 이제 좀 위험한 시기시기 때문에 납입보험료 좀 상승할 걸로 생각이 네네. 되고요. 두 번째, 원스톱 네. 암보험. 이거 아마 전화로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고액암이 4천만 원이고 일반암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납입보험료가 58,100원인데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험이 가장 리모델링하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가입하실 때 너무 비싸게 가입을 하셨어요. 예. 근데 예. 지금 반을 납입을 하셨어요. 지금 다시 가입을 해도
이거보다 크게 납입보험료를 줄이지를 못해요. 연세 자체가. 네. 그렇다고 이 10년 납입한 걸 무시하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80세에 가셔서 주기약보험료를 100% 다 돌려받아요. 아, 예. 네, 예전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10년 남았잖아요. 들고 네.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암 이거 진단비 유지, 2,000, 네. 보해감 4,000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80세 때 만기 때 환급되시는 상품 자체가 없어요. 요즘 상품들은요. 그래서 네. 요거는 그냥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상품 유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화재 유비무암. 이게 가장 문제가 크신데 뭐냐? 지금 15년 갱신으로 준비하셨어요. 지금 13년도에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미 벌써 한 6년 정도를 납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앞으로 9년 뒤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나이가 한 60세? 좀 안 되시겠죠? 58세 요 정도 되시잖아요. 네. 이때 가셔서 납입보험료가 그 연령으로 상승이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상승이 되냐? 지금 납입보험료의 약 2.5배 정도 계산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보험료가 오른다고요, 이게? 네네. 그리고 납입이 끝이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보장 내역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보장 내역이 좋냐? 보시면은 보장 범위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생각만큼. 보시면은 뇌출혈이랑 급성 심근경색증, 고해감, 일반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 우리 다 뇌혈관 진단비랑 뇌졸중 이렇게 준비하지 뇌출혈로는 준비를 안 하잖아요. 네. 급성 심근경색증 말고도 허혈성 심장질환 이거 넣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납입이 끝도 없이 15년 갱신형으로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 납입보험료 자체도 적은 보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짚어가서 이 부분을 네. 조금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비무암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요. 네. 지금 손보사에 엘사 상품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유사암이 1대1 비율로 들어가요. 암 진단비 2,000에 유사암 2,000 똑같이 들어가고요. 뇌혈관이랑 뇌졸중 진단비를 각각 1대1 비율로 1,000만 원씩 넣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이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각각 30만 원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뇌혈관 질환 수술비랑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는 회당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왜 스탠드 삽입하고 뭐 이런 수술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회당 1,0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이 수술비로 진단비에서 왜 1회 한 나오는 거를 좀 보조하실 수가 있거든요. 회당으로. 이렇게 네. 하시면 25년 납이에요. 100세 만기로 하셔도 납입보험료가 62,000원대 나와요. 그러면 지금 납입하시는 것보다 납입보험료는 한 10,000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하지만 지금 15년 계속해서 납입보험료 오르면서 내가 납입기간이 끝도 없는 거를 25년으로 잘라드린 거랑요. 보장 범위를 넓혀드렸어요. 그쵸? 네. 그 그거는 그럼 돈이 안 오르는 건가요? 그거는? 네네. 이거는 25년 납입하면 끝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네.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요. 예. 그것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수술비 부분도 조금은 보완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실 때 이제 50대 넘어가시면 좀 고장나실 시기가 또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좀 보완을 하셔서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이제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네. 네네. 우리 아내분이 대신 가입해준 증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조금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보험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그래도 네. 메리츠 증권은 괜찮다고 하시고요. 다만 좀 네. 일찍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AIA 원스톱 암보험은 정리를 일찍 연락해 주셨으면 정리 의견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미 10년이나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화재 암보험은 갱신에도 보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보험료는 비슷하지만 비갱신의 보장을 넓혀드렸어요.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지금 보험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네네. 두 번째 시청자 연결도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가족의 말을 듣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아직 확인을 안 받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한 번쯤 연락을 주셔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게요. 자, 199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가족이 모두 CI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지해야 할까요? 라고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요.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료가 참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조병욱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CI 보험이 저렴한 보험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은 무조건적인 해지는 아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CI 보험이 애초에 가입이 안 되셨다면 뭐 가입할 필요는 없는 보험이지만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의 좋게끔 좀 리모델링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인 해지는 아니실 것 같고요. 일단 여기 CI 보험에 같이 의료 실비가 묶여 있는지 이 여부부터 확인해야 될 거고, 나이 여부, 그리고 성별 여부, 그리고 저희 병력사항 여부까지 다 체크한 다음에 이 CI 보험을 리모델링을 만져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 증권을 한번 보내주시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자세한 상담 없기 전에는 CI 보험이 그냥 안 좋다 해서 해약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보험료가 좀 부담되시겠지만 일단 함부로 해지는 하지 마시고요. 상황을 보고 리모델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에게 연락 주셔서 꼼꼼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CI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자, 437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60세 여성인데요. 15년 전에 가입한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있는데 보장되는 내용이 없어 고민입니다.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습니다. 역시나 CI 보험 좀 비슷한 보험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지문 전문가님. 네, 이 리빙케어 종신보험이 삼성생명에서 나눈 CI 보험의 일종인데요. 15년 전이면은 솔직히 2000년도 초반이잖아요. 예. 이때는 일단은 금리 자체가 높았어요. 그래서 해지보다는요, 일단은 가져가야 될 특약 부분들이 수술 특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단비 특약 같은 경우가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갱신형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해지해야 될 특약 부분도 있어요. 정기 특약이라든지 재사망 특약 이런 거는 하루라도 빨리 해지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비싸게 측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특약이. 그래서 빨리 해지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해지한금을 찾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일단은 특약 구성 자체가 갱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하시는 거는 저는 바라지는 않고요. 가져가야 될 특약, 가져가지 말아야 될 특약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서는 좀 가져가시는 걸로 저는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5년이나 유지하셨다고 하니까 좀 망설여지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안에 특약이 지금에 비해 유리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에 비해서 불리한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증권을 보내주신 다음에 비교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보험 플랜 119는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